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. 인도네시아에서 실종자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?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가장 많이 불편을 느꼈던 이유는 식생활이나 생활용품과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교통체증 때문이었습니다. 매일 학원을 가는 길이나 아침에 등교하는 길들이 너무 막혀 어디론가 갈 때면 여유 시간으로 항상 30분씩은 남겨놓고 가야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이런 교통체증의 주범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가장 대두되는 원인으로 오토바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성인 남성의 한 달 수입은 약 150만 루피아,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또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토양이 약해 지하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은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어 사실상 그 당시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.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시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가족당 한 대씩 구매해 24개월 할부로 매달 할부금을 내며 타고 다닙니다.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주민은 공식 통계상으론 1,000만 명이지만 비공식 통계상으로 본다면 대략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. 매달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올라오는 젊은이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가 몇 배가 되어 인구 밀집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대체적인 통계조차 안 되기로 인도네시아는 유명합니다. 또 다른 유명한 점이 있다면 매년 수백 명이 사라지기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유명한 도시라는 점입니다.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정하기에 한 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. 통계된 1,000만 명 사람들 중 수십 명이니 전체를 합한다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중 살해당했거나 어디론가 끌려가 후에 발견되는 사람은 소수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. 이런 자카르타 시내에는 유난히 버려진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습니다. 얼마 타지도 않은 것 같은 오토바이가 길가에 몇 달간 방치되어 있다거나 건물 난간에 누군가 자물쇠로 묶어놓고 간 오토바이가 녹이 슬어 뼈대만 남아있기도 합니다. 더욱더 무서운 건 이렇게 방치된 오토바이는 절대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. 저희 학교 뒤편에도 공원이 있었는데 누군가 별로 타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 들씩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놓고 간 오토바이를 몇 달간 관찰했지만 아무도 치우지도 다시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. 매년 실종자를 내고 있는 자카르타와 끊임없이 늘어나는 버려진 오토바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 누구도 왜 그곳에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접었습니다.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또 갑자기 없어지기로 유명한 도시 자카르타. 우연히 여행을 가게 된다면 공원이나 공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버려진 수많은 오토바이가 쓸쓸히 서 있을 것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, 몸살.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. 그날은 제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. 사람이 너무 아프면 헛것을 본다고 하지요.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갑자기 제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감적으로 그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도 묘하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. 어쩌면 너무 아파서 무서워할 겨를도 없던 것인지도 모릅니다. 저는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잠을 청했습니다. 그런데 점점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. 분명 목소리는 처음과 같고 어조도 나긋나긋했는데 말이죠. 뭐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맞지? 라며 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순간 맞다고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저는 아니야. 라고 대답했죠. 그 순간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지면서 머릿속이 마구 뒤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며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.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죠. 저는 이 아이에게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오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. 그 방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하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오빠 방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와서 저에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계속 아니라고 싫다고 대답했지만 그럴수록 저의 어지럼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. 그래서 또다시 오빠 방을 나와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여자아이는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.
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몸이 너무 아팠기에 저는 맞아. 내 말이 맞아.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러자 그 여자아이와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살 기운도 싹 사라졌어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에는 엄마가 계셨습니다. 방금 엄마가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니 아니야, 아니야 라고 반복하다 방을 뛰쳐나가서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아이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저 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아서 화를 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세 번째 이야기. 귀신과 보통 사람. 어떤 분이 귀신하고 보통 사람하고 구분되어 보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다 달라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라곤 못하겠네요. 보통 온기 같은 경우는 티가 확 나는데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귀신도 있습니다.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.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그때가 잠깐 군자역 쪽에서 살았을 때였죠. 밤늦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진 난 육교를 건너 마트를 가다가 PC방으로 빠져서 gem을 즐기다 2시쯤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. 편의점에서 이거저거 사서 나와서 다시 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계단을 오르는 게 싫어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택했죠. 아이스크림을 까먹으며 횡단보도로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크로스백을 맨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.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취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시하려 하는데 서럽게 막 울고 있었죠. 원래 우는 남자한테 좀 약한데 그걸 보니 말을 안 걸 수가 없었습니다. 저기요 괜찮으세요? 하고 말을 걸었죠.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.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라는 건 몰랐습니다. 그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겠다고 계속 서럽게 우는 거였어요. 그쪽이 낮은 사람이 많은데 새벽엔 참 조용하죠. 주위에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. 괜찮으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제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질 못하겠어요. 저 좀 데려다 주세요.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. 그 남자의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은 있었는데 너무 멀쩡해서 생각도 못했죠. 취하신 거냐고 아님 어디 아프시냐고 일어나실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 남자는 계속 울면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말만 했습니다. 정신이 번쩍 들었죠. 이미 신호는 3번이 바뀌고 이 남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. 귀신이다. 지방령이란 건가? 어떡하지? 온갖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가 차가우는데 갑자기 막 건너갔죠. 귀신이라고 확신은 했지만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서 팔을 뻗다가 주춤했는데 그 남자가 차에 치이더니 다시 아까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. 완전히 확신을 했죠. 지방령이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호 바뀌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. 귀신을 보고 승질내는 재주는 있어도 퇴마하거나 성불시키는 재주는 없었으므로 최대한 안 쳐다보려 했는데 눈길이 향하는 건 나의 망할 호기심이었죠. 결국 주저앉아서 물어봤습니다. 왜 여기 계세요? 전 가야 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대충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. 아이 달래듯 말했습니다.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.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다. 난 죽은 거냐?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자리로 온다. 솔직히 전 쥐뿔도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. 죽으신 거 맞다. 뭔가 미련이 남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?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다. 이렇게 말하니 그 남자는 사람하고 오랜만에 얘기해 본다고 여자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가보라고 했죠.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고 바로 건너서 집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은 다시는 안 갔습니다. 3주 전쯤 건대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문제를 들려봤죠. 그 횡단보도엔 그 남자가 없었고 하긴 몇 년 전 일인데 성불했겠지 싶었는데 사실 마음에 좀 찜찜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죠. 귀신이라고 모두 나쁜 건 아니고 자기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귀신도 있었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
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